안녕하세요. TV 건강 닥터 전지영입니다. 이 부위는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홀대를 받다 보니까 병이 생겨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대로 뒀다가는 다른 부위까지 관절염이나 디스크 질환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TV 건강 닥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평소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기관 중 하나입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걷거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발과 관련된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그냥 두면 허리 요통이나 관절의 염증, 심각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동윤비 씨 TV 건강 닥터 125번째 시간, 발에 생기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발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멋을 내기 위해서 하이힐을 많이 신으시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하이힐 때문에 우리의 발이 여러 가지 위험과 통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내 발을 괴롭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볼 텐데요. 그럼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구의 한 수부족부질환 전문병원. 이곳에서는 손과 발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이나 외상,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세수술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다. 이곳에 오늘의 건강주치 윤영국 과장이 있다. 윤영국 과장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임상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대구 W병원 족부족관절 전문과장이자 대한족부관절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 발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은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제 버선을 많이 신으셨을 때 버선 모양 자체가 마름모꼴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버선을 오래 신다 보면은 발 모양이 이제 버선 모양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변형을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고 엄지발가락 위쪽이 안으로 심하게 돌출이 되어서 좁은 신발을 신으면은 돌출된 부위가 베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됩니다. 현대에서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하이힐을 신는 경우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외래 진료가 끝나고 회진에 나서는 윤영국 과장. 오늘은 오후에 수술을 앞두고 미리 입원한 환자를 찾았다. 네, 오늘 오후에 수술하시는데 워낙 심하셔가지고 최대한 예쁘게 볼 줄여드릴게요. 이 외에도 발바닥을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발 뒤꿈치가 아픈 경우에는 이제 족저근막염을 저희가 많이 의심을 하고,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이제 발바닥 앞꿈치와 뒤꿈치를 이어주는 힘줄이 뒤꿈치 뼈 붙는 자리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를 하고, 반대로 발 앞꿈치 발바닥이 많이 아프시고 발가락이 저리다 그러시면은 그 인대의 문제가 아니라 발바닥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들이 붉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연세가 80이 넘어 고령이지만 양쪽 발 모두 무지외반증이 심해 이번에 수술을 결정한 케이스다. 이날 오후 수술실. 무지외반증 수술이 시작됐다. 수술을 하기로 한 할머니의 연세가 많아 마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수술이 진행됐다. 윤영국 과장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며 환자의 회복을 위해 애쓴다. 그렇다면 안동윤비 씨 TV 건강 닥터, 발에 생기는 질환은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윤영국 과장을 만나보자. 네, 오늘은 대구 W병원 족부질환 전문의 윤영국 과장 기다려 보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들이 아마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좀 소홀히 여기는 부위가 바로 이 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발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발목 위쪽에서 오는 체중들을 다 받아야 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얼굴에 비해서는 약간 좀 관심을 덜 받는 게 사실인데요. 네. 발 문제로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중년 여성분들한테 흔한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그런 병이고요. 또 발바닥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시는데
이 발바닥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발바닥에 있는 인대가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있고, 발바닥 앞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이제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이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무지라는 말이 엄지 발가락을 뜻하는 말이고요. 외반증이라는 말은 그 몸의 중심축에서 외측으로 이렇게 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그런 변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 오른쪽 사진은 이제 무지외반증이 있는 환자분의 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또 엄지 발가락이 시작되는 부위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형을 합쳐서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는 이유를 보시면은 이 엄지 발가락에 두 개의 인대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노란색 화살표하고 빨간색 화살표하고 이 두 가지 인대가 힘이 똑같이 있어야지 발가락이 똑바로 곧게 있는 건데, 이 오른쪽 노란색 힘줄에 비해서 빨간색 힘줄이 힘이 더 세게 되면은 이 힘이 센 쪽으로 발가락이 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튀어나오는 거는 이 발가락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대의 불균형에 의해서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휘게 되지만 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발등뼈하고 관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엄지 발등뼈가 두 번째, 세 번째 발등뼈처럼 이렇게 나란히 가야지 좋은 것인데,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발가락이 휜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안쪽 부분이 돌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대 불균형에 의한 그 엄지 발가락의 휜 정도하고 그리고 이제 엄지 발등뼈가 안으로 휘는 증상을 합쳐서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가락의 인대뿐만 아니라 또 발등뼈랑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엄지 발가락만 휜 경우 아니면 이 발등뼈만 휜 경우에는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 이제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휜다 그러면은 발가락 사이 공간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이 생기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발가락이 생기든지 그 사이에 굳은 살이 생겨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 신발을 신으면은 볼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신발에 자꾸 닿아서 이제 베겨서 통증을 유발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가락이 휜 것보다는 튀어나온 거를 더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명 키릴이라고 하죠. 뭐 15cm 되는 굽이나 심지어는 20cm짜리 키릴도 많이 신으시는데, 이렇게 키릴이 유행하면서 무지외반증의 위험성도 같이 알려졌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후천적인 요인인데, 각각 한 50%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천적인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평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평발이 있으면은 발바닥이 평평해져 가지고 평평해지는 병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 반대로 이게 정상적인 아치보다 조금 더 굴곡이 심한 분들은 요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족이 있는 분들한테는 무지외반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발도 어느 정도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또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무지외반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 즉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무지외반증을 갖고 있을 확률이 한 62%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무지외반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원인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굽이 높은 신발, 즉 하이힐을 많이 신으신데, 젊은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게 되면은 체중이 앞꿈치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 앞꿈치에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무지외반증인데, 이런 체중이 무지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면은 무지외반증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맨발로 다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는 이제 무지외반증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이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더 악화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잘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맨발로 다니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발에 맞는 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면서 이제 쿠션이 있는 그런 신발들을 신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릴이 생기기 그 이전에 그때는 이 무지외반증이라는 게 없었던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제 버선을 많이 신으셨습니다. 근데 이 버선이 생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버선을 장기간 오래 신으시다 보면은 버선 모양을 그대로 닮아가서 발 모양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버선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버선발 변형이 무지외반증하고 같은 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워낙 양말 대신에 이제 버선을 많이 신으셨기 때문에 주위에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냥 관습의 문제 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질병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게 없으셔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많은가요? 예, 저는 이제 발을 전공하는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보면 발을 먼저 보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한 10명 중에 한 과반수 이상은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네요. 네.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남녀 비율을 봤을 때 그때는 이제 보통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흔한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을 때요, 발 모양이 조금 변형됐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까 싶은데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항상 이 각도, 이제 휜 정도를 각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각도에 비례해서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의 정도가 별로 심하지는 않으시지만 굉장히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각도는 되게 심하게 휘어 있는데 전혀 아프지 않다고 이제 늦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치를 했을 때 좀 심각한 합병증들이 2가지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지 발가락은 2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지만 엄지 발등뼈는 반대 방향으로 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발등뼈와 발가락이 만나는 관절 부분이 어긋나게 됩니다. 어긋나게 되는 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탈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관절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이제 정상적으로 체중을 밑에 발뼈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탈구가 있으면은 이 사이에 있는 연골이 접촉하고 있는 면만 체중을 전달시킵니다. 그러면 이 부위에 체중이 집중이 돼서 정상적인 관절보다 조금 더 관절 연골이 마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발등뼈 사이사이에 지나가는 발바닥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볼이 넓으시기 때문에 이제 신발을 신으면은 좁은 신발을 신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돼서 좌우에서 압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뼈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이 뼈 사이에서 눌려서 아주 서서히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 오랜 기간에 거쳐서 이제 서서히 굵어지게 됩니다. 굵어지면은 이 신경이 이제 과민해지고 그러면 디딜 때마다 이 과민해져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 앞꿈치 발바닥 쪽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뭐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부위에 통증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참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무지외반증을 앓기 쉬운 사람들이 특별히 따로 있나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특히 하이힐을 신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좁은 신발을 신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지외반증의 발병 빈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 또 요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엄지 발가락에 무리가 많이 가는 스포츠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라든지 아니면은 암벽 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남성분들한테도 지금 발병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뭐 스키나 암벽 등